자, 취마의 뒤집기 코너가 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조합으로 오늘 금요일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그것도 급등락으로 정신없습니다. 뭐 대중목욕탕에 가면 냉탕 온탕을 이제 가끔 경강 삼아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죠? 시장에서 이렇게 되면은 진짜 덜컥덜컥 막 오그라들잖아요. 투자자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뭐 보시는 분도 불편하시겠죠. 근데 뭐 어떻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일단 진단이라는 걸 해야 또 처방이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해봐야 되는데 불안이 커지는 투자 환경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앞서 했던 얘기를 사실 또 중복돼서 할 수밖에 없어요. 주제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보시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어떠냐는 다양성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주제가 뭐 금리하고 반도체 이슈, AI 버블 뭐 이슈인데요. 자, 두 분이 또 나름의 본인들의 소신을 풀어주시겠습니까? 일단 그 오늘 나왔던 키워드 세 가지를 보면 저는 그 프라이빗 크레딧 얘기가 나온 게 좀 삼호 특징이 대출? 아닌가. 네. 음. 그래서 이 3호 대출이라 하면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이 아닌데 그 대형 기관들이 기업들에게 비교적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 걸 의미를 하고 그러면 이건 어저께 말씀드렸던 소위 뭐 예를 들어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데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간 것들이 있어서 어저께 이제 리사쿡이 얘기한 여러 가지 그 변동성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인데 네. 맞는 지적이죠. 음. 다만 그 예전에 나타났던 뭐 시에로나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옵션 관련 파생 상품들의 문제는 줄줄이 쭉 엮여 있던 것의 문제인데 이건 아직까지 개별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질 수는 있는데 이게 연쇄적으로 쭉 이어서 나타날 그런 상황이 되려면 아마 예전에 그 대부조합 사태처럼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아마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있던 리스크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공식적으로 뭔가 통계로 잡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산업과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안 요인이기는 하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월마트가 올라온 것도 미국 소비의 질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또 방증한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이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 소비 둔화 쪽인가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과 관련돼서는 뭐 다른 여러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셨겠지만 엔비디아나 우리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인프라 투자가 실물로 계속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기업들이나 엔비디아의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지만 이걸 사가는 쪽에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게 악화될 가능성은 계속 뭐 기다 아니다 뭐 논란이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엔화. 네. 엔화가 이제 일본이 대규모의 자금 투입을 또 예상을 하면서 뭐 쉽게 보면 160엔도 쉽게 뚫을 것 같은 오늘 뭐 장중 억지로 눌러놓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정말로 18조엔의 돈을 푼다면 이 160엔 그냥 뚫고 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부담감. 그래서 우리 당국도 1,500원 아래에서 좀 늘려놓고 싶은 의지는 명확한데 과연 이게 최근에 엔화 추정성을 보면 지켜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약해 보면 환율 불안감, 거기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해석의 문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에서 그동안 심각하다고 인식하지 않았던 이 그 크레딧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져서 또 미국 시장의 장중 4%의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직 뭐 시장이 뭐 추세 꺾였다, 뭐 이제부터는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소한 확보된 현금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시각은 지금 좀 그게 뭐 반도체든 어떤 업종이든 상관없이 조금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뭐 올라가는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잘 대응했다면 뭐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네.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확보된 현금은 함부로 쓰지 않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효 이사가 일단 화두는 네 가지 정리를 다 해줘 버렸어요. 사실 3호 대출 시장, 뭐 이게 금리하고도 연관성이 있겠는데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돈이 회전하면은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것은 습성적으로 금융시장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도 머니 네버 슬립, 돈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이게 부채의 유동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다가 터진 게 2008년도 버블.
말씀하신 CDO라든지 부채 담보부 증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매출 채권도 유동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과거 우리가 많이 했던 어음이란다. 어음을 깡하잖아요. 할인해서 또 재할인하고 또 재할인하고 계속 돌리다가 나중에 저 어디선가 터지면은 이쪽으로 다 터져버리는. 그게 이제 뭐 약간 그 도미노의 버블 터지는 건데 지금은 결국엔 금리 이슈 말씀하신 대로 3호 대출 시장의 금리. 네. 그럼 금리부터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고 순서대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꺼번에 뭐- 다 얘기하니까 네. 복잡해. 금리부터.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두 산이라고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개의 두 산? 개의 산. 일단 하나의 산은 엔비디아 실적이고 또 하나의 산은 결국 FMC에서 나오는 12월 금리 이야기인데 그걸 넘어야지 다음 단계로 첫 번째 간다. 산은 잘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은 두 번째 산에 대해서 조금은 걱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죠. 네. 더군다나 연방정부의 셧다운 때문에 우리가 원하던 지표들을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볼 수 없었던 상황에 간밤에 고용지표와 실업률 지표가 나왔는데 음. 방향이 같았으면 그렇게까지 큰 고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든 싫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런데 고용은 깜짝 고용이었고 실업률은 생각보다 올라갔고. 더 높은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연준이 죄송합니다. 네. 고용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실업률에 집중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리 동결 혹은 이제 금리 인하를 어떻게 보면 좀 나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내년까지 포함하더라도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임자가 이제 곧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시기임을 감안을 뭐 베센트 해보면 재무장관 얘기도 있고 그렇죠. 몇몇 한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친트럼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노이즈가 없는 선택을 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에 지금 한 표를 던져주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로 보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하가 되었든 인상이 되었든 그 시기에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일은 어디서 터지냐? 그 다음 해에 터지거든요. 네. 만약 이번에 일시적으로 회피를 하기 위해서 동결을 했다고 하면 내년에는 또 인할 명분들이 또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 이번 12월 달에 금리에 대한 방향성은 오히려 인하 쪽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그럼 조정을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대표님과는 네네. 약간의 좀 다른 결이 생각이죠. 다르네요. 현금을 가지고 있자와 저는 이제 그 현금을 지금 이용하자라는 이제 결이 좀 다른데 현금 쟁여놔 봐야 썩는다.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이제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종목은 이제 옥석 가리기는 잘 해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네. 삼성전자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21선이라고 하는 가격을 이탈할 때 1차, 61선이라는 이 이평선을 이탈할 때 2차 이렇게 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주에 21선을 먼저 이탈을 했고 SK하이닉스는 그때 당시 이탈을 하지 않았다가 오늘 이탈을 합니다. 그런데 이탈을 한 첫날 조금 과격하게 지수가 빠지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공포감에 기다렸던 조정이 나왔지만 선뜻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DDR4, DDR5 현물 가격을 보면 4분기 실적은 안 봐도 명확하게 또 보인다, 명확하게 또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어제 시장에서 해석이 참 다양했는데 HBM 같은 경우에는 내년 것까지 다 팔았으니까 가격 협상력이 이미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아마 SK하이닉스가 바보도 아니고 설마 그렇게 쓸 리는 저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가격 협상력이 지금 교묘하게 이 갑과 을의 위치가 지금 바뀐 상황에서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힘은 저는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들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소부장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김용희 이사님 말대로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일단 계속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대형주는 가지만 그 대형주의 낙수 효과를 받는 소부장주들이 따라가는 퍼포먼스가 일부 몇 종목에만 집중이 되었고 그 외 종목군들은 오히려 정리 좀 하고. 네. 금리는 인하로 시그널을 읽어야 된다. 네. 그래서 금리 이슈는 너무 우려하지 않아야 그렇죠.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아까 주셨던 반도체하고 AI는 구분을 좀 지어야 된다. 뭐 컴퓨팅 파워의 물리적인 것과
그것을 구현하는 AI 업체들과는 조금 이게 구분돼서 현물 가격 기준으로 한 반도체는 뭐 엔비디아 중심이지만 실적은 계속 쌓여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네. 가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반도체. 그래서 대형주는 괜찮지만 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후에 실적에 대한 어떤 확실성이 조금은 떨어지니 네. 추세를 확인을 하고 그때 저는 참여를 하는 것들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이엔 선단이 아니라 그 선도 업체들 중심으로 집중하는 건 그렇죠. 낫지 후요 쪽으로 이렇게 낙수해서 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그다음에 환율 문제 아까 이제 김정희 의사가 지적해 주셨는데 원화 가치 하락, 이 구매력은 떨어지는 거, 뭐 금융위 이후에 최저 이런 내용 나오고 그다음에 물가,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걱정된다. 그리고 또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주식을 지금 파는 이유도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야 원화 가치가 그러면 외국인들은 매력을 갖출 거 아니에요.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닌다라는 건데 그게 또 불편한 일본과 뭐 거기에 연계된 달러 자, 환율을 조금 더 접근해 보면 일단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위로. 열어둬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냥 쉽게 생각을 해서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미국에 맡길 때와 한국에 맡길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차이가 지금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차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이라 이건 단기적으로 저는 일시적으로 억지로 누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추세를 크게 바꿀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없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분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달러로 많이 바꿔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 저는 그건 근본적인 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이 격차가 줄어지지 않는 이상 일단은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안고 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 불편한 일본 이웃이라고 했는데 뭐 인위적인 거라면 또 인위적일 수 있어요. 일본도 지금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또 확대 재정을 하겠다는 다카이치의 얘기 때문에 엔화가 급속하게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157엔을 터치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해지는 동시에 원화도 같이 절하가 돼서 1470원대를 지금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N1 환율을 비교했을 때 100엔당 원화 환율이 지금 950원에서 일주일 새에 930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경쟁하는 자동차. 자, 일본 도요타하고 현대차를 봤을 때 미국 내에 수출했을 때 이미 도요타는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격 경쟁률에서 환율 때문에 인하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가 관세 고비를 한 달랑 넘었는데도 무거운 이런 이유 아닐까 싶은데. 일단 판매량 기준으로는 전혀 그런 상황들이 먹히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뭐 미국 판매량은 더 견조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하신 한일 효과가 지금 완벽하게 벌어져서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중간에 그 마진을 먹는 소위 이제 딜러망에서 흡수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차이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그 차이가 한 3%에서 5%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딜러망에서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정도의 마진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도요타차가 현대차보다 한 뭐 2배 이상 좋거나 가격적으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거나 뭐 그렇다면 말씀하신 내용이 맞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서 오히려 우리나라 현대차나 기아에게는 뭐 지금 당장 사지 않더라도 로봇 밸류에이션을 단계적으로는 조금 적용해야 되는 로봇 상황이 쪽을? 아닌가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율과 관련돼서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화만 약세면 이거는 당연히 한국 시장에서 우리가 최악으로 보고 빨리 도망가야 될 이슈지만 지금 우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거기에 이제 끌려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저도 고점을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정부 당국에서 일단 1,500원 선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그 7대 수장들 모아놓고 얘기했을 때 네. 아마 달러를 바꾸지 않고 달러를 그대로 들고 있는 그 우리나라 기업들을 제가 보기엔 압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그래서 만약에 뭐 1,500원을 넘나드는 선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뭐 개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지만 네. 아마 그 정도의 레벨에서는 여러 기업들이 국내 투자의 속도를 올리는 식으로 하던 어떤 식으로든 아마 개입이 있을 가능성, 지금 들고 있는 달러 유동성을 일부 원화로 바꿀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보너스를 주는다는 명분으로 바꾸던 뭐 여러 가지 형태로든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1,500원 선 정도부터는 개입이 좀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개입했던 대로 하느니 뭐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던 아니면 뭐 구두 개입을 하던 이런 형태가 아닌 민간 쪽에서 뭔가 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 요인과 더불어서 민간 요인 쪽에서는 서학개미들의 금액이 계속 증가하는 게 환율의 가장 큰 요인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장보다 지금 미국이 더 흔들리고 있잖아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서학개미들도 일정 부분 자금을 회수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에서 저는 조금 반발 요인, 그러니까 환율도 제한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 1,500원을 노멀 뭐 에브노멀이 아니라 그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한다. 뭐 이렇게 일각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던데 쉽지 않은 시도일 텐데 하여튼 USDT라고 하는 테더죠, 테더. 네. 내가 테더를 요즘 잘 보는데 1,503원, 1,504원 이렇게 가고 있어요. 결국은 1달러에 1테더라고 봤을 때 1달러에 지금 거기에 가상자산 시장, 화폐 시장은 환율을 1,500원 이상을 이미 산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참 조금 피곤한데 거기에 이제 모든 자산 시장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가상화폐 이쪽도 지금 어렵죠. 어렵죠. 네. 그거를 주식하고도 사실 바로미터라고도 일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패턴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먼저 이 자산, 재테크 자산에서 가장 먼저 가격이 빠지기 시작한 쪽이 코인 시장이었고 네. 코인 시장 왜 저러지 하고 있는 상황에 글로벌 증시까지도 지금 조정을 받다 보니 코인의 흐름이 우리에게 좀 뭔가 선행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테더의 가격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지금 저 가격, 저 수준까지는 좀 열어둬야 되나 이런 고민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시장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네. 거래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아무리 비싸게 주고 매도를 하려고 내놓더라도 그걸 사가는 투자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블랙락도 최근에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수량을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펌핑되어 있는 가상 자산의 어떤 이 가격을 치르고 사갈 수 있는 투자자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명분도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 띄고 있고 그래서 가상자산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보다 더 유동성이 순식간에 지금 메말라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조정의 폭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쪽은 반대로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이벤트만 좀 잘 해결이 되고 넘어가게 된다면 언제든지 또 급변동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하나의 신성장 산업으로 많이들 이슈를 했잖아요. 지금 쑥 다 들어가 버렸는데 변동이 크면은 스테이블의 그 근원적인 취지하고는 어긋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안 통과도 얘기만 나온 지가 벌써 반년이 돼 가는데 그렇죠. 법안 통과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지 방향이 안 잡힌 것 같고 이거 뭐 규제 기관은 어디인지도 아직은 뭐 잘 모르겠고 그러게요. 이런 요인들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고개로 그 언덕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덕을 넘어가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허들이 너무 촘촘하게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그래서 두나무하고 네이버가 합병을 지금 뭐 앞두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합병한다고 해서 그러면 두나무 인수 효과가 통합장부로는 나타나겠죠. 네, 이제 네. 결산을 할 때는 당연히 통합장부로는 두나무가 거둔 1조의 이익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그거 들어오는 거 기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에 머무는 시간들이 사람들이 늘고 전체적인 뭐 검색 쿼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두나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상행위들이 그야급수적으로 좀 늘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의 뭐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늘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지금 반영시키기에는 아직은 뭐 말씀하셨던 허들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특히 법안 처리가 지금 배당 분리 과세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 여부가 결국 그 부분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의 하락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련 법안의 처리 속도의 그 상태를 봤을 때 관련된 종목과 산업에 대한 긍정적 관점은 조금 길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단기적으로 뭔가 급등이 나타날 개연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얘기 쭉 듣다 보니까 내년 초에 있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모든 방향을 결정지을 것 같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준다면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이런 코인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그러니까 모든 게 대충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패소를 한다면은 완전히 뒤로 밀려가지고 뭔가 이게 조금 우당탕탕거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지금 뭐 지지율도 꽤 많이 낮아진 상황. 중간선거 앞두고 지선 보궐선거 했죠. 네, 이미 뉴욕 보궐선거에서는 전패를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율도 뭐 30%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이제 또 들고 나오는 카드가 또 우크라이나 종전인데 그냥 식상해. 여기 또 뭐 재건으로 가기에는 우리도 오염된 테마잖아요. 또 짜치죠. 잘 짰지. 네. 뭐 하여튼. 네. 일단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대응 했으면 전략 좋겠어요.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네.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의 본질 가치는 결국 그 기업이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느냐, 앞으로 돈을 잘 벌 것이냐,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내외 환경의 수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AI 버블론이 아니라 단순히 아직까지는 걱정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을 하니까 이게 기울다. 좋아 보일 때도 있고 안 좋아 보일 때도 있는데 결국 핵심은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집중을 하셔서 네. 반도체 IT 쪽을 보실 때 적어도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올 그리고 잘 나온 기업에 집중을 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개인적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흔들림이 없는 침대인가요? 그 뭐 선전에 있던. 네. 편안함. 편안함. 주때 이렇게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말자. 뭐 두 분 다 똑같은 의견이시겠지만 조금 더 공격적이신가요? 아니, 저는 지금은 현금 조금. 네, 지금은 일단 뭐 저도 시장의 추세가 꺾였다는 생각하지 않고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뭐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뭐 제가 기술적으로 차트 보는 사람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만약에 음봉 그다음에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가면 이게 기간 조정을 넘어서 가격 조정으로 갈 수도 있는 분기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더 비싸게 사더라도 현금 쓰기보다는 한 템포를 조금 늦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네, 주말에 또 문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호성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전략을 좀 수립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